그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추조 봤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 네. 저는 영화를 약간 시대극이긴 하지만 이제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는 부분이 좀 길게 나오고 감옥소 생활이 길게 나와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의미도 깊어지면 재미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웃긴 영화 절대 아니죠. 코미디 영화도 아닌데 저는 영화가 재밌는 게 호러 영화는 가장 무섭게, 멜로 영화는 가장 멜랑콜리하게, 뭐 액션 영화는 가장 시원하게 그 장르의 어떤 미덕 그거를 달성했느냐 안 달성했느냐를 전 중요시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추구했던 대장 김창수가 어떤 인물인지 이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재밌다고 말하고 싶고요. 또 중간중간 사실 변호사님도 웃지 않으셨어요? 중간중간 좀 웃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웃는 게 억지로 아유 영화 지루할까 봐 좀 웃겨볼까가 아니라 그때는 신나게 웃었는데 영화의 전체 그게 흐름은 방해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대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든 부분이 있었었는데 특히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송승헌 씨 이제 미남이나 훈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악역으로 변신했는데 그 악역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식 금지 3일. 계속 이게 민감한 거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가 인간 중독 때 송승헌 씨 인터뷰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굉장히 솔직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연기 맛을 알았다. 이 이후에 저를 좀 봐달라. 하나는 여자 좀 무섭다. 왜 제가 이렇게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렇게 여자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여자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사귀는 걸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유혁비 씨 사귀고 있잖아요. 두 사람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기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송승헌 씨가 너무 잘생겼어. 장동건 씨도 잘생겼죠.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선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잘생김을 넘어 웬만큼 연기 잘해서는 연기 잘하는 걸로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선한 눈빛인데 악역 웬만큼 잘해서 악역으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승헌 씨가 꽤 연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영화 망치지 않았다. 근데 너무 후한가? 저 같은 경우는 잘생겼는데 보통 제가 선입견, 뭐 편견인지는 잘 모르는데 악인들은 좀 못생겼다라는 선입견이 있나 봐요. 근데 잘생긴 사람이 악역을 하니까 약간 저한테는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생긴 바른 생활 얼굴에서 싹 서늘한 표정이 나오거나 막 미쳐가지고 광기를 보일 때도 조금은 나빠 보이지 않던가요? 네, 요 부분 동의 안 되는 걸로.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인공은 그 조진웅 씨가 그 김창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조진웅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 이 작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을 만한 연기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일단 해빙 주연 맡았던 거는 아주 베스트였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억울한 사람인지 살인범인지 막 아주 헷갈리고 영화가 끝나고도 헷갈리고 보안관은 이성민 씨랑 이제 투탑 주연을 했는데 사실 좀 아쉬웠어요. 조진웅 씨가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조금 지쳤나? 그 속에서도 이 조진웅이 나쁜 놈인지 아니면 그냥 선량한 사업가인지가 헷갈려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별로 헷갈리지 않게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실망 이랬는데 이번에 다시 역시 조진웅이야 쉽게 믿은 게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뜨거운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사로 알고 있는 인물에 알고 보니 그의 청년 시절은 좀 부족함은 있지만 열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조금 과하다 싶게 뜨겁게 연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품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진웅 씨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벌써 이제 지난해인가요? 그 칸 영화제에서 조진웅 씨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이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살 빼고 나서 좀 섹시해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그랬더니 약간 불쾌해하면서 나는 광대라고 생각한다. 광대는 관객을 웃겨야 하고 근데 웃기지 못하면 사자 우리에 던져져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연기하는 사람이다. 근데 뭐 이런 스타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연기가 중요하다. 딱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조진웅이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본인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걸고 연기하고 있다. 그만큼 내가 사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면이 있을지 몰라도 배우로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게 아주 순정 100%로 연기하겠다는 각오죠. 난 이 남자 너무 멋있어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이 감독이 이원태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감독님을 잘 모르긴 하지만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영화 감독님 이원태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이분이 그 서프라이즈, 뭐 아름다운 TV 얼굴 뭐 그런 거 이제 PD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영화로서는 데뷔작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뜨거운 울림 이거는 정확히 줬다 싶고 요번에 조금 부족했던 게 있다면 다음번 영화를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 싶어요. 그럼 다음 작을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 그 작품을 보니까 이제 배우들이 그 감옥소 생활하면 그 김창수의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 깨알 연기해가지고 약간의 재미를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진사 역할, 고진사 역할한 정진영 씨는 언제나 그렇듯 딱 믿음을 주고 이 사람은 뭔가 이 지사 같은 이 정신적 기둥 같은 역할 또 너무 잘했고 이 시공장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너하고 다른 게 뭐냐고. 그리고 신정근 씨 사실은 있잖아요. 이 정진영 씨랑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에서 둘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그 중마고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시면 김윤석 씨랑 거북이 달린다에서도 또 이 중마고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유명 배우의 친구 중마고가 돼도 기가 죽질 않아요. 연기 내공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 새끼 드론들여 되는 일이 없어. 확 삐떡을 만들어버려. 맞아 죽진 않으면 진짜 다행인 줄 알아. 뭔 개소리야. 몰라 제 사형 받은 거? 관심 좀 가져. 같은 방인데 중전마마 죽인 외놈 그냥 맨손으로 쳤겠대. 싹 다 죽였냐. 깜짝이야. 한 40명은 된다지. 그 진가를 이번에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하나 이 천둥 역할 막내 이성원 씨 사실 별 필모가 없어요. 근데 연기 너무 잘하고 야, 이 이름 기억해둬야지. 다음번에 이 사람 점점 잘 크겠다. 아이, 원래 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살만해요. 먹을 것도 주고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감방 동기들 캐스팅 이원태 감독이 참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 볼 때 배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마상구 역할을 맡았던 정만식 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눈에 띄는 배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있지 않습니까? 타케타 히로미츠. 그 사람이 진짜 일본 사람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먼저 정만식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이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진짜 카리스마, 포스를 제대로 뽐내더라고요. 이 조진웅이 누굽니까? 이 김창수가 맨손으로 칼든 일본인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그와의 딱 첫 대결에서 다시 그를 때려눕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만큼의 그 이상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요번에 일부러 몸집도 불렸더라고요. 죽자 이 개자식아. 와, 살고 싶네. 살고 싶지. 애써라. 애써보라. 있는가 있는지도 모르는 갓난 새끼가.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너무 멋있고 그러면서도 또 속은 또 인간미가 있잖아요. 정말 정만식 씨 이 영화에서 또 이 이후에 더 빛나게 될 거다 이렇게 또 감히 짐작해 보고요. 이 다케타 히로미츠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본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 최근에 거의 한국 영화야. 뭐 밀정이든 네. 박열이든 그렇죠. 뭐 옛날에 명량이든 또 아니면 이런 시대극 아니어도 보안관이든 일본인이다라고 하면 거의 이 다케타 히로미츠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연기 활동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일본인 배역에 굉장히 이 사람 일본 사람 아니었어 싶게 우리나라 배우들도 굉장히 일본어 구사를 잘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화 시장이 커졌구나. 일본 배우가 와서 직접 활동하는구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이 다케타 히로미츠는 많은 영화들에서요. 이 만약에 직접 출연을 안 해도 일본어 대사가 필요할 때 그런 일본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영양가 만점의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만 하시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저처럼 나이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린 분들은 너무 이렇게 메시지 강하면 싫어하잖아요. 중간중간 재밌는 거 아는데 그래도 메시지 조금 더 뺐으면 좋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이 영화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남녀노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영화 좀 괜찮다. 시청자 여러분 꼭 사랑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생각에서는 이게 흥행이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상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제가 사실 범죄도시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거 흥행할 거다 했고 킹스맨 제치고 2위. 근데 제가 감히 방송에서 이거 남한산성도 제칩니다. 했는데 진짜 제쳐서 1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만큼 제가 범죄도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저랑 우리 PD님은 우리 막 극장에서 눈물 닦아가면서 재밌게 봤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같은 남잔데도 우리 이 변호사님은 좀 별로라 그랬죠. 우리 또 여자 또 후배도 또 조금 별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은 흥행 자신은 못하지만 그냥 기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제발 200만 원 넘어주라. 300만이면 좋다. 근데 200만 원 꼭 넘어주라. 시청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실존 인물을 다루고 깊이 있게 좀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영화 대장 김창수 속에 숨겨져 있는 법리학이 또 다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좀 영화도 한결 더 풍성해진 느낌이고 법률 상식? 이런 것도 좀 더 똑똑해진 느낌이라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걸 할 때 느끼는 게 그 법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듣기 편하게 정확한 용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좀 없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고요. 이제 점점 몸이 풀려가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영화 속 범 이야기를 재미있게 아주 쉽게 풀어주신 이조러 변호사님 함께 했는데요.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